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했었고요. 모든 경고 시그널들을 무시할 만큼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죠. 이 연준의 구체적인 입장들이 확인이 됐었고 또 간밤에는 고용지표 역시나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경제지표들을 하나씩 눈에 보다 보니 연초부터 뉴욕 증시 조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5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빅테크 종목들의 시세 역시나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모닝쇼에서 함께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체크해드리죠.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지표와 관련된 소식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컸다는 민간 정보업체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ADP죠.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12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6만 4천 건 늘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11월보다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이전의 증가폭을 보더라도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13만 개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가나 접계곡에서 고용이 5만 9천 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난달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업에서도 일자리가 2만 4천 개 정도 늘어났고요. 반면에 제조업에서는 1만 3천 개가 같은 기간 감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임금에 대한 상승률을 보시면 전년 대비 5.4%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에는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전의 고용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현재 ADP 민간기업 고용지표는 민간정보업체가 집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집계 데이터와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 미국의 노동부의 12월 고용보고서는 내일 발표가 되겠습니다. 주말 중에 반영이 되고 월요일장에 우리 장에서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12월에 미국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11월 대비 감소한 17만 건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 데이터도 함께 보실까요?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보다 18,000건 정도 줄어들게 되면서 20만 8천 건을 기록하게 됐다고 데이터를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14,000건 정도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정리해고 현황을 반영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중반부터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띠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3주 만에 다시 한번 감소세로 전환하게 됐다는 점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 연시 휴가철에 대비해서 노동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를 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의 배경이 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2주 이상의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살펴보시면 185만 5천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모습의 데이터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서서 보신 ADP 데이터도 그렇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데이터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모두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좀 탄탄하다는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분석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합한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함께 확인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관련된 퀄컴 소식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과 XR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던 퀄컴이 관련 기기에 탑재할 칩을 개발해서 공개했는데요. 이 선명하고 몰입감이 큰 MR과 가상현실 경험을 제공하는 스냅드래곤 XR2 2세대 플랫폼을 함께 개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시각적인 선명함을 굉장히 강하게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존의 메타의 MR 헤드셋 퀘스트3에 사용된 스냅드래곤 XR2 2세대보다 성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한층 더 사실적인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과 구글이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선도적인 XR 기기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퀄컴은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항할 헤드셋 제품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소식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위주로 주요 뉴스들 체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